안녕하세요. 당근조 실험실의 조재만입니다. 오늘은요, 두 번째 앱손 프린팅 세미나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많은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뵈려고 많이 준비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니터를 더 종이스럽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모니터와 프린터의 색깔의 차이를 조금 더 다가설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두 개의 다른 장비의 색깔을 맞춘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장비마다 색을 재현하는 방법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다 넓은 색 공간을 가지는 장비가 그렇지 않은 장비를 시뮬레이션하는 정도로 색을 맞춰가는 과정, 이런 전체적인 과정들을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몇 가지 도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칼리브레이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칼리브레이션이라는 단어는 솔직히 한국말로 정확히 번역될 수 있는 단어는 없습니다. 낯선 단어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게 다가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 칼리브레이션을 통해서 제 장비와 다른 사람의 장비가 비슷한 컬러를 보여줄 수 있도록 시간에 초침을 맞추는 거와 마찬가지로 0점을 잡아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걸 위해서 모니터하고 프린터 칼리브레이션에 대한 걸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칼리브레이션을 하게 되면 컬러 매니지먼트에 전부를 다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칼리브레이션이라는 것은 모든 작업을 하기 전 단계로서 진행하는 아주 기초적인 작업입니다. 컬러 매니지먼트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본다 그러면 시작일 뿐이지 완성인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칼리브레이션을 다 했다고 해서 색깔이 일치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 장비에 대한 색깔의 신뢰성이 생겨야 시간의 시침과 초침이 정확히 맞아야 우리가 약속 시간에 늦지 않듯이 색깔이 정확히 나온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그 장비를 믿고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모니터 칼리브레이션을 할 때, 그러니까 모든 장비의 칼리브레이션이라는 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그 기준점을 통해서 이 장비가 그 기준점에 얼마나 일치시키는지를 확인해 보는 과정, 이 과정을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도 어떤 특정한 목적에 맞는 타겟을 정해주고 그 타겟에 맞춰서 색깔을 조정해 주는 과정, 이게 모니터 칼리브레이션이에요. 그럼 그 타겟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 모니터를 어떤 색깔의 공간에서 활용을 할 거다라는 것을 정해주는 거예요. 이 정해주는 내용은 대부분 이 칼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에서 처음에 옵션을 설정해 주면 거기서 끝납니다. 그 설정 값을 어떻게 잡느냐는 개인차마다 다르고요. 자기가 목표로 하는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샘플로 모니터를 한번 칼리브레이션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소프트웨어는 A조에서 나오는 칼라 엣지 시리즈의 모니터에 그 전용 소프트웨어인 칼라 내비게이터 7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칼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는 큰 차이가 있지 않아요. 기본적인 속성이나 모든 내용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단지 이제 화면의 UI라든지 이런 것들만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참조하시면 어렵지 않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해보려고 하는 이 모니터에서 먼저 타겟이라는 것을 설정해 줘야 됩니다. 내가 어떤 형태로 이 모니터를 활용할 건지를 결정해 주는 건데요. 제가 일단 먼저 우리 시간 관계상 여기다 세팅을 먼저 해왔어요. 그래서 타겟을 설정해 왔는데요. 이 타겟은 기본적으로 모니터의 최대 밝기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잡고요. 그 다음에 화이트 포인트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감마값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 모니터의 색상을 얼마나 다 활용을 할 것이냐, 얼마만큼 활용할 것이냐, 이 정도의 세팅만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진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화이트 포인트는 6500켈빈도에, 그 다음에 감마값은 2.2 감마 표준으로 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은 그 세팅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번부터는 여기서 지시 내리는 단계별로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장비는 모니터 센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모니터 센서를 컴퓨터에 연결하고요. 지금 칼라 내비게이터 7 프로그램을 여기 띄워놨고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그 색상 모드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사용할지를 여기서 정해주는데 여러 개의 색상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일단 한번 급하게 칼리브레이션을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타겟 설정을 통해서 어떤 목표로 맞출지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가 그냥 모니터 네이티브한 모니터가 재현할 수 있는 모든 색을 재현할 수 있도록 세팅할 수도 있고요. 혹은 sRGB나 어도비 RGB처럼 스탠다드 프로파일을 지원하도록 세팅할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자기가 자주 사용하는 종이를 측정해서 그 종이 베이스 컬러를 모니터의 화이트 포인트로 셋업해서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타겟을 결정한 후에 이 모니터가 그 타겟에 표시될 때 나오는 색깔이 제대로 나오는지 검사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장비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 눈은 어느 환경에서나 적응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색깔을 보고 이건 흰색이야, 몇 프로 흰색이야, 몇 프로 노란색이 껴있어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측정 장비, 센서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센서를 하나 가지고 나왔고요. 이 모니터의 측정을 통해서 지금 목표로 한 값을 모니터가 어떻게 잡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그렇게 어렵거나 복잡한 과정은 아니에요. 센서에 안내가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그 과정을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이 제안하는 대로 이 센서를 모니터 표면에 부착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정확한 위치를 잡으신 후에 진행을 누르게 되면 더 이상 할 건 없어요. 기다리는 것밖에 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이 과정은 어떤 과정이냐면 레드를 모니터에 뿌려보고 그 레드가 진짜로 레드인지 이 센서를 통해서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색깔들을 모니터에 뿌리고 그 결과를 이 센서가 측정을 해서 그 결과가 우리가 목표로 한 목표치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계산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모니터의 색깔이 정확하게 재현되고 있는지 내가 조정한 값이 맞는지 혹은 틀어졌다면 맞지 않다면 얼마나 벗어났는지 이 값을 수치적으로 계산해서 이 소프트웨어가 그 차이를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은 이렇게 설치해 놓고 소프트웨어가 완료를 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것 외에는 별로 딱히 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도 이 소프트웨어가 알아서 다 계산해서 반영해서 프로파일이라는 형태로 파일로 저장을 해주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그러면 센서를 이제 제거하시고 보면 이 결과치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수치는 제가 이 촬영 환경에 맞춰서 잡은 거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따라 하셔야 되는 수치는 아니고요. 어쨌거나 보시면 밝기는 제가 200 캔들라를 목표로 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200.6 캔들라 이렇게 측정한 결과치를 이제 대비시키는 거죠. 그리고 검은 점, 그 다음에 화이트 포인트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이 모니터가 내가 목표로 한 것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찾아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그냥 완성만 눌러주시면 이걸로 끝나요. 주기적으로 하셔서 지금 맞춰놓은 요 값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마련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모니터 칼리브레이션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프린터에 출력을 할 거잖아요. 그런데 프린터는 또 그럼 정확히 색깔을 맞춰주고 있느냐? 요 문제에 대해서 또 고민이 되죠. 그래서 이 장비도 마찬가지로 칼리브레이션을 해줘야 돼요. 프린터 프로파일은 프린터가 프린팅을 하는 장비다 보니까 프린팅에서 나오는 차트 색깔들, 다양한 색깔들을
스펙트로메타로 읽어서 그 값을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이 프린터의 색깔 정보를 조정해주는, 칼리브레이션 해주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모니터 프로파일링 잡는 거와 크게 다르지 않아요. 프로그램에서 시키는 대로 순서대로 따라가시다 보면 결론적으로 원하시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프린트 프로파일에는 몇 가지 더 고민하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종이입니다. 종이가 달라지게 되면 색깔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는 종이 베이스의 컬러가 달라지거든요. 종이 베이스의 컬러는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똑같은 회사의 제품의 종이라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는 더 노랗기도 하고 더 하얗기도 해요. 그런데 프린터는 흰색 잉크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흰색을 나타내는 기준은 종이 베이스 컬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이 베이스 컬러가 어떠냐에 따라서 색깔에는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색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프린트 할 때 옵션 중에 미디어 타입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사용자가 쓰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미디어 타입이라고 정해놓은 거, 매체 종류라고 정해놓은 건데요. 실제로는 이 종이의 물리적인 속성을 결정해주는 옵션입니다. 다시 말해서 잉크를 얼마나 뿌릴지, 혹은 종이의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종이의 두께를 알아야 되는 이유는 그 위로 잉크젯 헤드가 지나가야 되는데 헤드가 얼마나 떨어져서 뿌릴지를 결정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결정해 주는 요소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출력 해상도예요. 출력 해상도에 따라서 이 프린터가 잉크를 뿌리는 위치의 간격이라든지 혹은 횟수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색깔에 영향을 미쳐요. 칼리브레이션을 해 주시려면 이 세 가지 조건이 변경되는 것들은 따로 캘리브레이션을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을 해 줘야 되는데 일단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한번 칼리브레이션을 잡아서 그 종이에 맞는 프로파일을 한번 만드는 과정을 빨리 보도록 할게요.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잠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하고 그리고 간단한 영상 클립을 통해서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를 할 수 있는, 프린트 프로파일을 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자, 여기 제가 프로그램을 하나 실행시켰어요. 요거는 장비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이해하셔야 되는데 어쨌거나 오늘 우리가 샘플로 쓸 장비는 바로 요 장비예요. 그래서 요 장비는 스펙트로메타라고 그래가지고요. 요 안에 표준 광원이 들어있고요. 그 광원이 빛을 쏘면 프린트의 빛을 반사시켜서 요 안에 있는 센서가 다시 반사된 빛의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용하게 될 거고요. 요걸 이용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지금 제 화면에 떴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친절하게 색상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기, 그러니까 도움말이죠, 일종의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프린트 프로파일 작성. 이 프린트 프로파일 작성이라는 게 일종의 칼리브레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그 종이를 위해서 최적의 색깔이 나오도록 조정해 주는 과정,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프린트 이름, 용지 미디어 이름, 사용한 잉크, 그 다음에 드라이버 미디어 설정, 이걸 적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프로파일 안에 그 종이 정보들을 적어서 나중에 찾는데 혼동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P904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는 뭐라 해볼까요? 포토페이퍼라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잉크는 앱손 잉크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설정은 요거니까 프리미엄 그로시 페이퍼로 세팅을 했다고 볼까요? 여기 아까 말씀드린 미디어 설정이 들어가니까 그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상 인쇄 및 측정하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다음을 누르게 되면 바로 차트를 뽑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센서를 이 컴퓨터에 연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안에 있는 광원도 시간이 지나면 노후화되거나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안쪽에 보면 아주 밝은색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이 안에 빛이 얼마나 노후화됐는지, 얼마나 정확한지를 한번 측정하는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이제 패치를 입력하는 단계가 나왔고요.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대로 지금 빨간색으로 표기되어 있는 그 패치를 이렇게 하나씩 찍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뭐 시간 관계상 줄이고요. 이렇게 하나씩 패치를 찍어서 하는 과정이 뭐냐 하면 이 프린터를 통해서 나온 차트의 색깔이 정말로 원래 뽑고자 했던 색깔과 같은지를 이 센서를 통해서 비교하는 겁니다. 이 과정이 바로 일종의 칼리브레이션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몇 가지를 보면 대각선으로 해서 이 윗부분은 원래 색이 나와야 되는 색깔을 표시하고요. 밑에 부분은 찍었을 때 찍은 값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색깔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러면 프린터에 문제가 있거나 차트에 출력할 때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일 수 있고요. 또 다른 문제는 제가 찍을 때 다른 곳을 찍거나 잘못 찍었을 경우에도 종종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럼 그 부분만 다시 체크하셔서 한 번 더 읽어주셔서 정확도를 올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결과를 다 집어넣게 되면 이 값을 가지고 소프트웨어가 다시 계산을 해서 얘가 빨간색이 좀 더 정확해지려면 어떤 색깔을 좀 더 뿌려야 돼. 요건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저장되는 파일이 프로파일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바로 이 프로파일은 장치 프로파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칼리브레이션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 종이에 이 프린터에 제가 선정한 그 옵션들로 하면 색깔이 어느 정도로 정확하게 나오는지를 만들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파일을 저장해 놓으면 그걸 포토샵이나 혹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출력할 때 그 프로파일을 불러다가 반영해서 그 색깔을 조정한 결과로 출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과정이 바로 프린트 프로파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생각보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써보고 싶은 종이나 특수한 종이가 있다 그러면 한 번쯤 해보시는 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모니터와 프린트 프로파일을 잡아서 각각의 장비가 최대한의 효과가 나오도록 조정해 주실 수 있어요. 포토샵 프루프 옵션에서 이 프로파일을 한번 활용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포토샵을 한번 먼저 실행을 시키고요. 프루프 셋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프루프 셋업에서 커스텀이라는 것을 한번 누르고요. 그리고 들어가면 여기 디바이스 투 시뮬레이션이 바로 출력하고자 하는 장비 프로파일을 설정해 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방금 잡은 프로파일을 잡아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재현하고자 하는 조건을 맞는 그 장치 프로파일을 잡아주면 되는데요. 지금 이 컴퓨터에는 따로 잡은 프로파일보다 프린터 회사에서 제공하는 프로파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앱손 P900, 700에 바리따, 캔버스 매트, 캔버스 세팅 뭐 이런 식으로 페이퍼 종류들이 쭉 있고요. 그 다음에 P800에 대한 종이들도 있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것들은 다른 조건들이에요. 뭐 인쇄에서 사용하는 프로파일도 여기 들어가 있고, 그리고 모니터에서 쓴 프로파일들도 이렇게 종류별로 다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프린터에서 어떻게 재현되는지를 보려고 하는 거니까요.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먼저 뭐 색재현성이나 이런 게 제일 좋은 페이퍼 중에 하나가 프리미엄 포토그로시 페이퍼인데요. 얘로 한번 재현을 해볼게요. 얘를 누르고 프리뷰 옵션을 키게 되면 얘가 바로 그 종이에서 재현되는 색감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뭐 이게 제대로 잘 재현될지는 모르겠어요. 영상에서는.
그렇지만 요 프리뷰 옵션을 끄고 켜고 보다 보면 색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걸 기초로 해서 출력할 때도 마찬가지로 포토샵에 출력 옵션이 있죠. 그 출력 옵션에서 프린트 출력 옵션에서 포토샵 매니지드 컬러로 설정을 해주시고 그 밑에 프린트 프로파일에서 방금 확인하신 그 프로파일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하면 모양이 보이죠?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바로 이 만들어 놓은 그 프로파일을 반영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요것과 우리가 모니터를 통해서 확인한 것이 유사하게 최대한 비슷하게 보여지도록 세팅이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일치시키긴 어려워요. 왜냐하면 종이는 종이 질감에서 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는 사람이 봤을 때 그 색감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유사한 색깔을 맞춰줄 수 있어요. 색깔을 꼭 비교하셔야 된다 그러면 스탠드 조명을 꼭 활용하셔야 돼요. 스탠드 조명을 모니터 옆에 놓거나 혹은 좀 떨어진 곳에 놓고 두 개 그 밑에서 밝은 조명등 밑에서 두 개를 비교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할 겁니다. 오늘 본 내용은요, 출력 장비를 위한 프로파일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력 장비에도 프로파일링이 필요합니다. 칼리브레이션이 필요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런 차트입니다. 그래서 카메라에다가 이 차트를 찍고요. 이 차트만 찍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차트를 찍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차트에 기반한 프로파일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프로파일은 뭘 하는 거냐? 이 차트의 이 색깔이 원래 랩 컬러로서 뭐였는데 지금 이 카메라로 찍어온 사진을 보니까 무슨 색깔이다더라. 그럼 그걸 비교해서 그 색깔의 틀어짐을 보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카메라 프로파일입니다. 스캐너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차트를 스캐너에 놓고 스캔해서 그걸 가지고 비교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카메라는요, 조명에 따라서 색깔이나 이런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조명의 위치가 바뀌거나 장소가 변경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차트를 미리 한 장 찍어서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어요. 스캐너는 기본적으로 광원이 스캐너에 달려있는 광원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해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쓰고자 하는 원고에 따라서는 다양한 차트를 써야 될 경우가 있어요. 코닥 인화지를 쓴다, 혹은 뭐 코닥 필름을 스캔한다. 그럼 코닥 인화지와 코닥 필름에 맞는 차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칼리브레이션을 잡고 프로파일을 잡아주시면 여러분이 쓰고 있는 모든 디지털 장비, 디지털 이미지 장비에서 색깔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줄 수 있고 상호 간에 최대한 비슷하게 색깔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칼리브레이션이고요. 이게 CMS의 시작이자 CMS의 전부입니다. 오늘 강의가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강의일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고 계시고 완벽하게 활용하신다면 아마 여러분은 초급도 중급도 아닌 고급 사용자라고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질의응답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